울진에 이어서 영월 또 강릉에도 산불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 모시고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산불이 언제쯤 잡힐까 초조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산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울진군 하단 부위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됐는데요. 예. 삼척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선이 좀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드론을 띄워서 새벽에 드론을 띄워서 확인한 그런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43대를 투입을 해서 진화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전 중 아니면 오늘 중으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띄울 계획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출이 요즘에는 보통 오전 7시쯤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한 2시간 정도나 남은 것 같은데 오늘 또 헬기가 뜨려면 기상 조건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요? 네, 지금 그 헬기가 저희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형 헬기하고 초대형 헬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형 헬기가 초속 15m까지는 거뜬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의 강풍은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은 걸로 보여서 헬기 운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바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바람이 무척 강했잖아요. 네. 순간 초속 20m까지 불었다고 하는데 네. 어제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이 불었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아침에 예보를 보니까 7에서 9 초속 그렇게 7에서 9m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어제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계속 지속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불 지역에 양간지풍이 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양간지풍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해서 그 좁은 통로로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백두대간을 넘고 경사가 가파른 하단면으로 내려오면서 풍속이 세지고 건조해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습도가 많은 경우에 양간지풍이 오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건조한 상태에서 이 양간지풍이 오면 네. 어찌 보면 최악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조하면서 양간지풍이 분다는 것은 발생도 쉽고 그다음에 확산도 쉽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씨가 남아있을 때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에 마침 산불 위험주의보를 내린 상황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풍속이 얼마나 세느냐, 그러니까 초속 7m나 11m를 넘느냐, 네. 그다음에 실효 습도가 45% 이하이냐, 그다음에 그 지역이 침엽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러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 울진하고 또 영동 지방에 대해서 이 대형 산불 주의보를 어제 아침에 발령을 했는데 조금 예방에 더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좀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양간지풍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나 더 이어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내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예. 이번 주말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을. 저희는 이제 오전 아니면은 또 늦추더라도 오늘 중으로는 예. 그 진화를 해야만이 또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 군 헬기까지 다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또 지상 진화 진력도 지금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불이 결국은 이제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의 그 차이인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든 막아서 오늘 중으로는 진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기뿐만 아니라 직접 인력이 투입돼서 현장에서 또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일 텐데 그러기에는 좀 상황이 심각하고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산불의 화사가 강한 곳은
이제 주력 헬기가 떠서 진화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불이 약한 측면불,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쪽이 아닌 한 90도 정도 각도가 있는 측면불에 대해서는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다른 피해 상황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 27채를 포함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창고나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약 60채가 넘는 건물들이 지금 불에 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비닐하우스 또 이제 차량이 또 한 대가 또 전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피해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제때 대피령이 내려져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불이 민가 또 농가까지 위협하면서 정말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잘 대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약 3,330세대에 관해서 약 5,900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많이 가 계시는 부분이 군빈체육센터, 그러니까 울진 군민체육센터에 가 계시고, 그다음에 또 각 마을에 또 마을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회관들의 분산으로 가게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초등학교에 지금 대피되어 있습니다. 네, 5,900명의 정도 달하는 이렇게 인력이 대피를 하고 있다니까 참 걱정입니다. 빨리 진화가 돼야 할 텐데요. 또 어제 삼척 가스기지 상황에서도 좀 위험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스 저장소 같은 경우는 산불로부터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는 일단은 이제 산림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서도 또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불똥이 날아가더라도 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방당국이나 산림당국이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많은 진화 자원들을 배치를 해놓고 불똥이 날아오더라도 즉시 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자, 어제 한울 원전에 또 산불이 접근한다는 소식에 또 많이들 놀라셨거든요. 이렇게 좀 중요 시설에 산불이 접근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나요? 네, 그 중요 시설에 산불이 접근하면 일단은 이 중요 시설을 가장 먼저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한때는 40대, 가장 많게는 51대까지 그 헬기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 원전으로 접근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화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지도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원전으로 다가가는 산불이 이제 가장 먼저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삼척 지역이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취재진도 지금 현장에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었다고 해요. 이게 통신 기지국에 좀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산불에서도 통신 기지국이 불에 타면서 통신이 조금 두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서는 재난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통신사하고 이동통신 중계기 그런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는 이동 차량이 와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원도 고성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해안의 대형 산불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산불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뇌리 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일 텐데요. 이때는 이제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이때는 약 2만 4천 헥타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지속되는 기간도 9일이나 지속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에 있는 게 이제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불에 탄 2005년 산불인데, 이때는 이제 약 한 900헥타, 그러니까 1000헥타가 못 되는 이제 그런 게 불에 탔는데 아쉽게도 문화재가 타버렸죠. 소중한 문화재가 탔는데, 이번 산불은 지금 현재까지는 약 3,300헥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산불보다는 약 한 3배 정도 많겠고요.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한 8분의 1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보자면요. 네, 그렇군요. 자, 울진과 영월 또 강릉까지 이렇게 한 곳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게 되나요? 네, 일단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 네. 저희들이 그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화 헬기의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 두 번째가 국가 기관 시설, 방금 말씀드린 울진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국가 기관 시설하고 문화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산불에 가장 먼저 진화 잔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보면 산불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위협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반 가정에서나 민가에서는 좀 어떤 미리 좀 대비나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산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산과 내 집과의 그 사이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좀 없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흔히 말해서 집 주변을 좀 깨끗이 관리를 하면 산불이 내려오다가도 탈 물질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또 산불이 나서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창문과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예. 불똥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연 물질이 탈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좀 물을 좀 많이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통 같은 경우는 산 쪽에서 아까 아니라 마당 쪽으로 좀 옮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대피하실 때는 혼자만 대피하시는 게 아니라 옆집도 같이 대피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산불 원인 뭐 따지고 보면 인재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이유로 산불이 발생하나요? 우리나라는 정말 인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산을 방문하는 분, 그러니까 입산자 실화라고 하는 부분이 한 33%가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나 논밭도롱 소각이 합하면 한 27%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상당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화재, 지금 그 서울의 대모산에 났던 그 산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건축물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좀 최근에 좀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파면 결국은 대부분이 다 사람의 실수 아니 혹은 또 잘못에 의해서 불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진화에도 좀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드론을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진화에도 드론이 활용되나요? 네, 일단은 그 진화에도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화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압축가스를 이용해서 소화약재를 진화약재를 산불에 드론에서 부어서 불을 끄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드론의 탑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그런 진화 압축가스 탄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진화 그 드론의 용량이 점점 커지면 예. 상당히 효과적인 기술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봄에도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산불 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강수량이 너무 적고요. 온 지금 산의 그 낙엽들이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불씨가 산불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산림 내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림 안에서 혹은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불 사용, 화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단계에 있어서 농사를 준비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논밭등도 태우기도 하고 쓰레기도 태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출과 동시에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순조롭게 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